안녕하세요. 2학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저희가 이제 많은 시간 대학에 들어오셔서 저희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해보셨고, 아니면 1년 정도 공부를 해보셔야지 이제 졸업을 앞두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1학년에서 이제 2학기 접어들면서 한 학기 동안 해보시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전공 과목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과연 내가 요즘 이제 사회에 이제 우리 시대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다음에 흔한 말로 이제 사회복지사가 뭐 70만, 80만 가까이 되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옛날 운전면허증처럼 장롱 자격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또 일선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꼭 따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말년에, 아니면 내가 인생 후년에, 아니면 앞으로 내 젊은 분들은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서 사회공헌도 하고 나의 직업으로서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고민을 하셔서 전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입장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아니면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내가 이걸 잘했다? 내 선택이 옳았어? 잘하고 있어? 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느껴보시고,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학교를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좋다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가? 하고 느끼고 계신가요? 본인의 어떤 필요성, 아니면 본인의 어떤 하고 싶어서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 이제 잘 맞춰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좀 몰랐었겠지만, 아니면 사회자로서의 어떤 소명의식, 아니면 이게 왜 꼭 사회에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밑받침이 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에 내가 요만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그런 어떤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학교 다니시는 동안에, 아니면 이제 졸업을 하셔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작은 어떤 기쁨들이, 희망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일하고, 또 하나를 배워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사 2학기 수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제가 OT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요. 빨리 끝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고 늘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 어떤 일 해야 되는지 들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담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함께 있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자,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 우리가 다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클라이언트들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함께 있어서 즐겁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옥불 탁불성기라고 하죠.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인불학불지도라고 하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사회복지사가 어느 날 전공 과정만 했다고, 아니면 학위만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건 아니죠. 사람도 갈고 닦아서
경험도 쌓고 어려움도 겪고 어떤 시간들을 지난 후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하셔야 되죠. 경험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겠습니다만 특히나 사회복지사가 되시려고 그러면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클라이언트 시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들,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과정들이고요. 필요해서 법령적인 부분들 아니면 그분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그분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들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학교에서 배움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문제, 요즘 이제 정말 사회 문제들이 많죠. 아까 첫 시간에 OT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 공정 경제에 관한 부분들, 지역 사회에 관한 부분들, 환경에 관한 부분들, 노동에 관한 부분들, 교육에 관한 부분들, 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게 다 사회 문제죠. 더욱이 요즘 이제 자살에 관한 부분, 또 인명경시에 관한 부분, 사회 양극화, 인권, 성차별의 문제, 요즘 가장 큰 화두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 주택에 관한 문제, 고용과 노동에 관한 문제, 빈곤과 질병에 관한 문제, 장애에 관한 문제, 전쟁, 좀 더 크게 보면 전쟁이나 기아에 관한 문제들,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회 문제들을 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관여돼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전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문제론에 대한 어떤 수업을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많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의 전공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전문 직군에 계신 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 여러 가지 각자의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계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되실 분이니까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의 해결책 아니면 개선책 아니면 긴급지원이나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용 방법이나 법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사가 다룰 수 있는 어떤 사회 문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은 뭐냐? 사회복지 대상이나 문제들은 뭐냐? 되게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피지매층, 노약자, 영유아나 어린이, 어려운 가난한 지역에 사는 빈민가층, 여성, 장애인, 질병, 약소 국가 대 국가로 좀 크게 보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회복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 반대편 그것과 우리가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들에 계신 분들, 사회지도층이나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많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자들보다는 귀족분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직위를 가지고 사회 지도층으로 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어떤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유 있게 아니면 그 귀족들이 가져야 될 어떤 사회 어떤 공헌에 관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들과는 좀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 사회 지도층이나 어떤 귀족이나 아니면 힘 있는 남성들 아니면 약소국에 대비해서 선진국들이나 아까 첫 시간에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고장난 거대 기업에서의 많은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글로벌한 거대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 아니면 선진국과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관한 문제, 서구 유럽과 아프리카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자, 그런 것들로 대비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사회복지 대상. 자, 그럼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신해서 옹호자의 역할, 대변인의 역할, 옹호자, 대변인, 정책개발자의 역할,
생활 지원에 관한 역할, 자립 지원에 관한 역할, 자활 지원에 관한 역할, 행정가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회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클라이언트들한테 아니면 우리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적당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줄 수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있어 행복한 사람, 함께 있어 즐거운 사람, 함께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돼요. 소셜워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옹호자란 뭐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변인, 그 사람들을 편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옹호자, 대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위한, 우리의 사회적 약자의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는 사람. 또 긴급생활 지원을 해야 되죠. 정말 우리 이제 TV나 매스컴에 많이 보시면 월드비전이나 아니면 유네스코에서 하는 어떤 정말 이제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에 아니면 재난이 갑자기 와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실 때 그분들을 긴급하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준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생활 지원들. 이분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립이나 자활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사회복지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소셜워커로 옹호자,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정책 개발하고, 생활 지원하고, 행정가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느냐 하는 거죠.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고, 그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사회적인 권위나 어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역할들을 할 때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대학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옹호자나 대변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론 아니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죠. 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정책 개발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필수 과목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원이나 자립, 자활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담 및 상담기술, 또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행정가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론, 그 다음에 현장 실습 같은 것을 통해서 슈퍼바이징을 받고 현장에서 경험까지도, 실천 현장에서 경험까지도 학교에 다니시는 동안에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수하는 과정 중에서 다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외에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이상 바라는 바 최고 목표죠.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거냐. 첫 번째가 공공선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누군가 노력을 하면 함께 그 노력을, 꿈을 이룰 수 있고 함께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사회복지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통합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공동체로서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등한 삶, 행복한 삶,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웰빙, 행복한 삶, 내가 바라는 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런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이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 누구나 공평하게, 누구나 행복하게, 그 다음에 누구나 평등하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권위를 가져야 되죠. 예. 전문직이라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권위를 주느냐? 첫 번째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과목들도 전공 필수 과목이나 선택 과목들도 공부를 하시고 현장 실습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사회복지사 2급 아니면 사회복지사 1급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을 갖추시는 거죠. 두 번째가 그런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지켜야 되는 사회적인 윤리의 어떤 기본 지침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준, 윤리라는 게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윤리 강령을 갖고 있느냐. 세 번째가 법에서 이야기하는 전문 자격으로서의 관련 법률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행위들이나 행동들이나 하는 행정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련 법률이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서 업무를 처리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합리성, 목적성,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Start where the client is 라고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없는 사회복지사는 의미가 없죠. 학생이 없는 교수가 의미가 없죠. 학생이 있으니까 교수가 있는 거고, 교수가 있으니까 학생이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있으니까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고, 사회복지사가 계시니까 클라이언트가 또 계시는 거죠.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항상 클라이언트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은 어떤 의미냐? 장소가 아니라 현재 클라이언트의 상태, 입장, 처지나 형편에 필요한 곳에서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 그런 어떤 처지에 그런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준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기준으로 이 사회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안정된 직장에 아니면 어떤 안정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찾아오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그렇지 못하죠. 거의다가. 아니면 어떤 개인의 문제를 갖고 오시죠. 그거를 좀 해결해서 좀 더 나은 어떤 환경으로,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뭐니,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또 그 자리, 그곳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그곳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계셔야 될 자리다라는 거고요. 사회복지사는 항상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열정과 냉정 사이에 잘 위치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를 보면 나보다 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거의 항상 있는 게 맞습니다. 요즘 속된 이야기로 하는 갑과 을의 위치로 좀 판단을 해본다 그러면 아무래도는 을보다는 다른 쪽에 가깝게 위치를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건데 왜 그걸 못 하시지?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냉정한 시각 가지실 수도 있죠. 근데 이 사이에서 정확하게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감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준들을, 업무 처리의 기준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기준들을 정확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온정, 공감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동정이나 냉담과는 다릅니다. 동정은 불쌍하니까 자선을 베푸시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뭐 어려운 분들한테, 당장 끼니를 잊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얼마간이라도 도움을 드려서 잠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동정,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게 가는 것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정, 공감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그시 밀어드리는 거죠. 당장은 그분한테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담한 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함께 그분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주 어려울 땐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힘을 북돋아드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면서 또 필요하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같이 가는 공감의 자세로 사회복지사는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잃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일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완만해질 수만 있나요? 늘 잔잔한 파도는 선장을 만들지 못하죠. 오히려 그런 파도들에서는 훌륭한 어떤 어촌 선장을 만들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고 누구나 적응해 나갈 수 있죠. 근데 정말 훌륭한 선장들은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거친 그 굴곡져 있는 인생에서 많은 교훈들을 얻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늘 역경이 지난 후에 어려운 일을 겪은 다음에 더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긍정심리학이 대중의 인기를 많이 얻고 공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과정에서 누구나 역경을 만나고 이겨내고 겪어냅니다.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역경을 견뎌내고 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역경을 이겨낸 결과가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건 역경에 이겨내지 못한 좌절한 거겠죠. 아니면 역경을 극복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들도 좋고 그 과정을 좀 긍정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겨낸 어떤 힘들이 바로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시각을 만들어주고 심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역경을 극복한 후에 단련되고 성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강인함, 용기, 자신감, 겸손함, 희망 등을 선물하게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감기 같은 것도 그렇죠. 물론 백신을 맞아서 안 걸릴 수도 있지만 평생 하면서 감기 안 걸리시는 분들은 없죠. 그 감기를 이겨내고 감기 걸린 상황을 이겨냄으로써 면역력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감기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역경 후의 성장, 면역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클라이언트의 역경 속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그 면역력을 전파해 줄 수 있도록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서 손잡아주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힘내봐요 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회복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들을 하고 현장 실습들을 통해서 과정들을 간접 경험을 하거나 실전 현장에서 경험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힘들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 과정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래학자들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미래학자가 주장한 늦어서 고마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결시대, 상호 연결시대, 초연결시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회가 발전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개발이 돼서 연결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 학업에서처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전에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다 일방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하셨었다라고 하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고요. 근데 그 후에는 그걸 이제 연결시대라고 한다면 그 후에는 토론식 수업을 하죠. 질문도 던지고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시고 아니면 인터넷이 개발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던져놓거나 아니면 어떤 화두를 주었을 때 학생들이 공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죠. 그래서 제가 낸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이 되면서
좀 더 다른 생각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기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죠. 상호 연결 시대입니다. 초연결 시대 지금 현상이죠. 요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교재를 안 사도 뭐 공부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죠.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상에서 얻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그 누군가한테, 또 아니면 교수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한테, 아니면 다른 어떤 학과를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미국의 다른 어떤 분들한테, 아니면 영국의 어떤 분들, 아니면 저 필리핀이나 동남아의 어떤 분들한테, 아니면 나의 지방에 있는 다른 어떤 분들한테 도움을 얻으실 수 있죠. 초연결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근데 이런 초연결 시대가 지나면 상호의존 시대가 올 거라고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호연결 시대라는 건 뭐냐? 당신과 내가 함께 기대하고 의지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대화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로 사회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세상들이죠. 사회복지사들의 마인드와 딱 맞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혼술, 혼밥에 혼자서, 요즘에 이제 거의 뭐 실제 대면이 아니라 휴대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어디도 연락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의견을 나누고 공부하고 어떤 게임도 하고 즐기기도 하시죠. 뭐 처음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와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틀넷에서 들어가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공략을 하기도 하고 팀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 상호 의존 시대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연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바라는 이 가장 작은 요것 하나를 채우는 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정말 내가 울고 싶을 때, 슬플 때, 내가 정말 혼자서 방구석에 불 끄고 앉아서 이러고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초연결 시대, 이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 풍요 속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상호 의존 시대가 될 거다라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각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때도 사회복지사라고 뭐 직업이 불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도, 손잡아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직분들이 발전하고 총명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를 또 하시면서 어려운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고 첫 발을 오늘 내딛으셨는데요.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바라시는 바대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한 학기 벌써 하셨고 이제 2학기째 시작인 거고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2학기가 금방 끝날 겁니다. 아니면 이제 금방 2학년 되거나 금방 졸업을 앞두게 되실 거고요. 지나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들을 서로 학생분들과 아니면 교수님들과 아니면 서로 어울려서 서로 이끌어주고 도움 주고 기대하고 서로 공감해주면서 함께 한 학기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2학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